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포토샵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 영역 및 기본 사항, 자,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레이어,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이어 구조만큼은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레이어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도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그 외에도 플러그인, 히스토리, 필터, 문자 입력 기능, 그리고 단축키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포토샵의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사용 작업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기본에 치우치다 보면은 실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왕 포토샵을 하는 것은 실무 쪽에 중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실무 쪽에 중점을 두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초 같은 것들은 대강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대부분이 다 실무 위주의 강의로 제가 구성을 고려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토샵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이 CS5입니다. 최신 버전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작업 영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역을 살펴보면은 자, 요 부분이 이 메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는 이 부분이 자주 쓰이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해상도가 모니터 해상도가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800에 600의 해상도로 맞춰놓고서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이 조금 좁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작업하게 되면은 1024에 768 혹은 그 이상의 해상도로 설정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시는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작업을 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요 부분, 요거를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도구. 보시면은 이 포토샵에서 주요한 기능들이 다 요 도구 상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택 툴이라든지 이동 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을 보시면은, 자, 우측에 보시면, 색상, 그리고 뭐, 레이어 관련 패널도 있고, 예, 포토샵이 버전업 되면서부터, 상당히, 패널, 또, 사용자 측면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제가 포토샵을 시작한 것만, 포토샵을 배우기 시작한 때가 포토샵 버전이 6, 포토샵 6 때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CS5까지 버전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되었고 새로운 기능도 많이 추가가 되어서 포토샵이 이제 전문적인 사진 전문 수정 편집 프로그램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전문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패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패널이 있는데,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패널이 바로 이 레이어 패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어. 포토샵은 레이어 구조로 편집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셀로판지, 색깔이 있는 셀로판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명한 셀로판지라고 투명한 셀로판지가 겹쳐져서 하나의 그림을 팔레트에 그림을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같은 경우 레이어를 추가하실 경우에는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시면 제가 하나의 1부터 8개의 레이어를 새로 추가 생성이 했는데요. 자, 이 레이어가 겹쳐져 보이면서 요 지금 작업 이 화면에 하나의 그림으로서 최종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요 그 캔버스 위의 저는 요거를 통상 캔버스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캔버스의 는 뭐 여러분들이 뭐 JPG라든지 뭐 GIF 이렇게 자주 쓰이는 그림 파일 확장자로 저장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는 그림 파일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의 보기 모드를 보겠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기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모드가 다양한 이유는 저같이 이렇게 작업 해상도가 좁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사용자 측면에서 좀 배려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좁은 화면에서는 캔버스는 이렇게 조그만데 작업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보기 모드를 바꾸려면은 F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F키를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보기 모드가 바뀌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보기 모드는 위에 보시는 메뉴 보기 모드, 메뉴하고 또 위에 보시는 자주 쓰는 아이콘 까지 싹 다 보여지는 그런 보기 모드고요. F키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가상자리 테두리가 확장이 돼서 캔버스가 좀 넓어지는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널널해 보이죠. 그러한 보기 모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F키를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보셨던 그 이러한 패널들이라든지 그리고 메뉴 또 아이콘 그리고 도구 상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굉장히 이 전체 화면을 다 써서 풀 화면으로 작업 보기 모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도구 상자 및 주요 패널들을 꺼내시려면은 Shift하고 탭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Shift하고 탭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구 상자는 아니고요. 패널, 레이어 관련 패널들하고 색상 관련 패널들 그리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미니 패널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Shift 탭입니다. 단축키가 단축키는 외워두세요. 이 포토샵에서 단축키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워 유저로 포토샵을 제대로 빠른 작업 속도로 정말로 프로답게 작업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포토샵의 단축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단축키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단축키에 대해서는 뭐 차후에 또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기 모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 및 패널 관리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 및 패널 관리법은 보시게 되시면 포토샵이 버전업을 하면서 조금 좀 패널을 축소 기능, 축소 확장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도구 모음 패널의 영역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을 넓게 해서 볼 수도 있고 좁게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또 미니 패널을 또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관련 정보가 뜹니다. 뭐 미니 브릿지라고 해서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문자 그리고 단락 관련 이러한 패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또 색상 관련 패널 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축소 아이콘으로 축소할 수가 있고 이 아이콘을 하나 클릭하는 것으로써 전체 패널이 다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상당히 패널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버전업을 하면서 자, 레이어 하나만 열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패널, 채널, 패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요 패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패널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쓸데없는 패널 같은 경우 뭐 저 같은 경우 마스크 패널은 별로 보지 않거든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널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패널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자, 닫기를 해주시고 아예 요걸 갖다가 저 탭을 완전히 색상 견본 스타일 요거 세 개의 그룹을 갖다가 닫고 싶을 때는 자, 탭 그룹 닫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패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패널이 조금 좀 어수선하게 좀 이상하게 돼버렸다 싶을 때는 자 여기 보시면은
정도 내서 표준 화면 모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패널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 이거군요. 제가 깜빡을 했습니다. 자, 작업 영역에서 보시면은 창에서 작업 영역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도비 플래시 그리고 포토샵 그리고 드림위버에서 다 이런 식으로 패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전문 모드로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디자인으로 하고 뭐 동작 전문으로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GIF 애니메이션 파일을 만들 때 이런 모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페인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릴 때 여러분들이 페인팅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페인팅 모드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자, 디자인 모드로 써주시는 것이 무난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 및 패널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및 레이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포토샵은 레이어가 생명입니다. 레이어를 그 근간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가 포토샵 실력과 바로 직결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레이어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레이어의 개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이어 같은 경우 투명한 셀로판지가 겹쳐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새로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서를 여실 때는 보시면은 자, 지금 제가 컨트롤 N 단축키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설정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타입의 문서 형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 이미지에 들어갈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웹으로 놓고서 크기를 보시면은 해상도별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800에 600으로 놓고 지금 현재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해상도가 800에 600이기 때문에 자, 이것으로 놓고 확인을 눌러서 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 문서를 만들었고, 자, 지금 보이시게 되면은 하얀 배경이 보이시죠? 자, 하얀 바탕 배경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여기 보이시면 이 레이어, 바닥에 깔려 있는 이 레이어로부터 이 레이어가 지금 하얀색으로 여기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 레이어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뭐 어떤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 직접 배경에 갖다가 놓고서 배경에다 맞추시고 레이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린 요것이 바로 배경에 혼합이 돼 버리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그 위에다가 새 레이어에서 그렸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요걸 갖다 깡그리 지워도 아래 요 레이어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 레이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레이어를 새로 추가를 하셔서 항상 작업을 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저도 초창기에 포토샵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이 레이어 작업에 서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레이어를 만들 필요 있냐 그냥 하나의 레이어에다가 놓고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작업을 막 했습니다. 막 여기는 뭐 그림도 그리고 그 그림 파일도 들여와서 붙여놓고 그리고 뭐 글자도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요걸 갖다가 다 편집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걸로 그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안 되고 또 다시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레이어를 추가로 생성해서 작업하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어 생성 같은 경우, 자,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Alt Shift N입니다. 컨트롤 Alt Shift N. 컨트롤 Alt Shift N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자주 쓰이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레이어 생성 단축키 외워두십시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러쉬로 조금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로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현재 두 개의 레이어로 나누어서 작업을 했고요. 자,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혼합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합 모드라는 것은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라는 것은 셀로판지로서 비쳐 보이는 이 아래 레이어가 비쳐 보이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때에 혼합되어지는 방식을 갖다가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 혼합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겹쳐져 있는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지게 할 것인지 혼합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걸 갖다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표준입니다. 지금 디졸브 어둡게 하기 곱하기. 자, 여기 보시면 겹쳐진 부분이 아까와는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겹쳐진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 자, 혼합 모드입니다. 여러 가지 혼합 모드가 있습니다. 포토샵의 가장 대표적인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합 모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합 모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직접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해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서 요 혼합 모드는 이러한 속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주로 자주 쓰이는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곱하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레이어가 겹쳐졌을 때 하나의 겹쳐진 부분을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로 두 개 이상의 레이어가 겹쳐졌을 때 밝게 해주는 그러한 명도를 밝게 해주는 그러한 모드가 되겠고요.
오버레이도 많이 씁니다. 오버레이도 많이 쓰고, 그리고 자, 광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예, 색조를 제외한 광도만으로 혼합 모드를 설정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혼합 모드를 살펴보았고요. 예, 혼합 불투명도 그리고 칠의 정도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이 불투명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레이어의 투명한 정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점점 투명해지죠. 자, 이렇게 투명 정도를 퍼센트지로 갖다가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7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아이콘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좌일 우측에 보시는 이 잠그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잠그기 아이콘은 잠그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물쇠 자물쇠 아이콘이 이 레이어 오른쪽에 그려지면서 이 레이어 편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옮기려고 그러면 자, 레이어가 잠겨 있으므로 요청한 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 창이 뜨면서 레이어 편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레이어의 이동 및 편집, 삭제, 수정 어떠한 이 편집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치 잠그기. 위치 잠그기는 말 그대로 위치, 포지션을 갖다가 잠그는 그러한 것입니다. 포지션을 잠그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지우는 그러한 편집 같은 것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른 편집이 가능하고 단지 포지션, 위치만 잠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픽셀 잠그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미지 픽셀을 잠그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배경 픽셀을 제가 눈 아이콘을 눌러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 파란 부분의 이미지 픽셀하고 그 밖에 부분이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그런 공백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 중에서 이미지가 칠해진 이 부분만 잠근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것은 이 배경 투명 픽셀을 잠근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이미지 픽셀이 아닌 그 배경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픽셀의 경우 빈 픽셀의 수정 편집이 불가능하도록 잠근다. 그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또 메뉴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2개 이상의 레이어를 복수 선택을 하셨을 때 요 링크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말 그대로 레이어를 연결하는 것이에요. 레이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레이어를 연결한다는 것은 자, 보시게 되시면 요거 같은 경우 단독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자, 이렇게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로 묶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도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대 같이 움직이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한 쌍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쇠사슬이 레이어 오른쪽에 아이콘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어 마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라는 것은 플래시에서 말하는 그런 마스크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자 마스크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옆에 아이콘이 또 만들어지면서 자 이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입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마스크 축소판이라고 보이시는 이 아이콘이 바로 마스크인데요. 보이시면은 자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하얀색을 전체 다 보여주는 그러한 모드로 생각을 하고 까만색 혹은 더 어두운 색을 감춰주는 그러한 모드로 생각을 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일단 브러쉬를 갖다가 좀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폴트로 놓고요. 자, 그리고 브러쉬를 요 브러쉬로 바꾸고 자, 이제 요 레이어를 마스크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지금 레이어 이 축소판에서 이렇게 칠해진 모습이 보이시죠? 자, 광도에서 표준으로 놓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연필로 놓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필로 놓고서 자, 칠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 축소판에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보여지지 않게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 픽셀이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지워진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입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축소판 아이콘에 의해서 레이어 기능에 의해서 감추어진 것이지 픽셀 자체가 지워진 이미지가 삭제된 이미지 정보가 픽셀 색상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삭제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레이어 마스크 축소판 아이콘 위에 커서를 두시고 Shift를 누르시고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음에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같은 경우 상당히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뭐 그림자, 내부, 외부, 경사, 세팅 이런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마치 실물을 직접 눈앞에서 대하는 그러한 객체 혹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을 대하는 그러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의 디자인을 원하실 때 이 레이어 스타일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제가 지금 뭐 상당히 세부 옵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시간 관계상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대강 맛배기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자, 이렇게 입체감을 주는 그림자를 뒤에 깔아주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자, 내부 그림자. 자, 이렇게 축소판에서 보시듯이 내부의 그림자를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외부 광선. 자, 외부 광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듯이 외부에 광선을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이거 같은 경우 배경색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별 티가 안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혼합 모드로 바꿔보니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외부 광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부 광선 말 그대로 레이어 테두리 안쪽에, 테두리를 중심으로 안쪽에 이런 식으로 광선 효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경사와 엠보스는 대표적인 입체적인 입체감을 부여하는 그러한 스타일을 모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딱 지금 우리가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냥 평면에 그냥 종이에다가 그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요거를 체크를 하고 보니까 볼록 튀어나온 것 같아요. 양각 효과가 적용이 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곽선, 텍스처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자, 세틴 효과. 세틴 효과는 이 금속성 재질이 효과를 입히는 효과로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효과를 줍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를 갖다가, 자, 세팅. 이거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죠? 자, 이제, 세팅. 그리고 색상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특정한 색상으로 갖다가, 깔아주는 그런 효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색상과 비슷한데 색상 대신에 그라디엔트를 깔아주는 그런 효과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오버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패턴을 깔아주는 겁니다. 패턴을 깔아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획 같은 경우는 이 레이어 주변에 테두리 선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테두리의 획의 두께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자, 획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획의 위치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기본적인 어떠한 기능이 있나,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나 이 정도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또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상 효과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효과를 레이어에 적용을 하는 그러한 아이콘입니다. 자, 눌러주시면은 일단 많이 쓰이는 것이 이 색조, 채도, 자, 이런 아이콘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색조, 채도를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채도를 맞춰주시고, 자, 명도도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렇게 색조, 채도, 레이어가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요 바로 아래 요 레이어에만 적용이 되게끔 하고자 하실 때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알트 G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아래 레이어하고 그룹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적용이 된 것과 적용이 되지 않은 것과 색조 채도가 적용이 된 것, 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색조 채도, 그리고 뭐 레벨이라는 것은 주로 명암, 밝기를 세팅하는 그러한 것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마찬가지로 또 레벨 이 레이어가 생성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9번 레이어 9 레이어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옆에 보시면 요걸 다
자, 이렇게 해지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 9에만 효과를 적용시키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옆에 보이시는 마스크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마스크 아이콘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마스크 아이콘에서 보시면 마스크 아이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마스크 아이콘에서의 하얀 색깔은 보여지게 하는 것이고 까만 색깔은 막는 마스크 말 그대로 마스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반대 부분 배경 반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Alt 엔터를 눌러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크를 적용해서 지금 요 레이어 9에 사각형이 들어있는 부분만 요 아이콘의 효과가 적용이 되도록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또 이 밖에도 뭐 반전, 포스터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이 정도만 하고, 자, 다음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것은 폴더 모양의 아이콘은 말 그대로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작업을 하실 때 아주 대규모의 그런 큰 파일을 갖다가 만드실 때는 폴더 안에 넣고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그룹별로 디렉토리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웹사이트의 시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포스터 대형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각 부분별로 수정 편집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룹 아이콘을 써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은 관리가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자, 이렇게 그룹을 묶어주시지 않고 엄청나게 그 큰 프로젝트, 큰 작업인 경우인데 그룹으로 묶어주지 않고 하실 경우는 작업이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포토샵이 굉장히 레이어 구조가 난잡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알아볼 수도 없고 뭐 그 레이어 하나 찾는데 뭐 수십 번 애를 먹어서 겨우 하나 찾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작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룹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 휴지통 아이콘은 이 레이어를 삭제하는 아이콘입니다. 자, 이렇게 삭제할 레이어를 두고서 자,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롭으로 갖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끌어 놓으셔도 레이어가 삭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 그렇게 자세하게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또 레이어의 구조란 것이 무엇인지 자여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